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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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네. 진짜 좀 색다른 공간이에요. 네네. 살짝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네. 저희 뒤에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가 어디죠? 노무현 재단입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시민센터. 오는데 와 단풍 너무 예쁘죠? 네네. 노란노란 단풍에 오늘 창문 날씨가 앞에.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저희 녹화하는 날 토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인데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제가 오늘 2시에 GV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진 영화평론가님과 함께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행사가 있어서 네. 오늘 이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걸 기획해서 했거든요. 네, 너무 이 공간을 대여해 주신 네, 노무현 시민센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반응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몰랐던 외교 소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작가님이 정말 보물이다 이런 댓글이 정말요? 어제도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잘 몰랐던 내용을 네.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너무 유익하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왜 미국 대선 업데이트가 없냐? 지금 해리스가 또 다시 뭐 치고 올라온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바쁘신 작가님 톨을 잡아서 여기서 라이브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라이브를 빙자하는 좀 녹화 방송하고 네. 저희가 빨리 업데이트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네, 몇 시간 앞선 녹화 방송입니다. 네. 자, 작가님. 네. 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러다 정말 트럼프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트럼프를 사실 우세로 가져갔던 거는 아주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네. 우세. 그러니까 박빙 상태에서 살짝 우세였지만 9월이 저는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9월부터 이제 트럼프로 더 이렇게 불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녹화하고 있나요? 네. 네. 요거를 보면 이제 뉴욕타임즈예요. 그래도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조사가 신뢰도에서는 뭐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요걸 보여드리면 네. 사실은 이 내셔널 폴링 에버리지 그러니까 요 경합주가 아닌 전국 조사의 그 에버리지 그 표준 내는 거는 거의 둘 다 비등해요. 그쵸. 동접 아니면 뭐 1% 앞서가고 1% 뒤지고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네.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경합주인데 보세요. 벌써부터 빨간 게 더 많잖아요. 잠시만요. 네, 펜실베니아 트럼프 1포인트, 네바다 트럼프 1포인트. 전체적으로 빨간 게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펜실베니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펜실베니아가 계속 최근에 트럼프가 우세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트럼프가 우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우세가 35%, 6%는 아니지만 거의 미세하게 5,000원이 내라서 미세하게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 아래 보면 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펜실베니아를 보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네. 해리스가 1%였고요. 네. 우위였고 뭐 다른 이제 대학에서 조사한 것들 보면 해리스 2분. 우위도 있고 2분도 있는데 이제 그 안틀라스 인텔이라는 고기는 네. 계속 트럼프가 우위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펜실베니아에서도 지금 거의 박빙이다. 네. 펜실베니아 빼고 지금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도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우세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해리스가 또 다시 회복 기세를 보인다. 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요 뉴욕타임즈 폴을 보는 그때 방법을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오늘 이 기반으로 정말 이 여론조사가 완벽히 맞다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죠. 트럼프가 287개 선거구를 가져가고 해리스가 251개 선거구를 경합주 가져가서 중에 아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베니아는 다 트럼프가 가져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주 가뿐히 이길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그 주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나오는 요 아래에 5개 주. 펜실베니아, 네바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면 그래서 트럼프가 287. 이기는 것이고 네. 만약에 if the poll miss Harris favor 그러니까 해리스가 좀 과소평가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러면 10 정도로 해리스가 이기는 것이긴 해요. 그렇네요. 여기 이 두 가지 결과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펜실베니아와 네바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는 거죠. 네. 펜실베니아, 네바다가 트럼프가 가져갔을 경우와 펜실베니아와 네바다를 해리스가 가져갔을 경우 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네. 펜실베니아, 네바다를 해리스가 가져가면은 네. 276 네, 으로 정말 해리스가 근소하게. 네. 자, 오른쪽에 보면 요 에디터가 이제 해석을 좀 달아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는 별로 그렇게 아주 미닝풀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격차는 없고 네. 베리베리 클로즈하다. 베리베리 그래서 위너가 없다 지금. 네. 그게 너무 스몰 마진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고 그냥 정말 모르는 안개 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 에디터조차도 이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코노미스트 소개했었죠. 네, 맞아요. 이코노미스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코노미스트가 또 뉴욕타임즈랑 그 예측 모델을 뽑는 방법이 또 다르죠? 네, 그리고 거긴 또 확률도 보여줬으니까 한번 이코노미스트로 가볼까요? 네. 자, 짜잔. 저번에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도널드 네. 트럼프가 56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좁혀졌네요. 좁혀졌습니다. 무려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네. 그때는 56대 얼마였죠? 56대 44였잖아. 네. 그러니까 무려 4%포인트를 더 앞서간 거예요. 카말라 그래서 해리스가. 확실히 그 지금 상태에서 지금 대선 4일 전인가요? 네, 대선 4일 전에 지금 상태에서는 해리스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직전에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은 이거는 너무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뒤집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리스 쪽에 이제 긍정으로 맞아요. 긍정 회로를 돌리는 측은 이 선거 직전에 해리스가 갑자기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불이 오히려 더 빨리 붙으면 네. 진짜 이거는 또 해리스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며칠 전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왔죠. 네, 근데 이 시점이 한번 네. 볼까요?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October 30th, 그러니까 네. 며칠 안 됐는데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자, 여기를 볼게요. 예. 이 기사는 AP 기사입니다. 네. AP 기사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네. 아니 갈베지 캔에 있어. 자, 봐봐요. 왜 10월 있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접점이 딱 시작된 그 시점인데 예. 아니 얼마 전에는 맥도날드에서 감자 튀기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네. 갑자기 청소부를 아. 자처하는 이게 어떤 일이 네.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도 굉장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혐오, 네. 분열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 불법 이민자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그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비난과 비판들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국은 갈베지캔이다. 라고 트럼프가 전국에 쓰레기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이민자를 쓰레기에다 비유한 그러니까 거죠. 네. 화가 난 거죠. 그 이민자들 특히 그 푸에르토리코. 네, 네. 거기 이민자들을 향해서 이제 쓰레기 섬이라고 또 트럼프 쪽에 한 인사가 연설해서 네. 저긴 둥둥 떨어지는 쓰레기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푸에르토리코를 네. 두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죠. 그쪽 그 계열에 있는 유권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마침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에 푸에르토리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살죠. 네, 근데 네. 그분들이 또 그 푸에르토리코의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약간 유대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나라를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본인들도 거기 나라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출신들 더 화가 난다는 거지. 이웃주. 한마디로 황인종 우리 네네. 니네 야 노란 얼굴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 일본, 한국 다 짜증나잖아요. 네. 아시아 다 싸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때 솔직히 바이든도 실수를 했어. 어떤 실수를 했냐? 네. 이제 그 트럼프의 여기 볼게요. 네. 트럼프의 그 갈배지 발언을 인식하고 이제 바이든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 트럼프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런 뉘앙스로. 근데 유권자 비하를 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절반이잖아. 근데 어떻게 쓰레기라고 하냐 이제 이랬는데 물론 백악관에서는 나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좀 다른 거다 이렇게 공색한 변명을 하긴 공색하네요. 했어.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네. 좀 공색한 변명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붙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갈배지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해리스가 되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가 또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자님 요즘 근데 해리스가 그래도 이길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 오피니언들이 좀 나왔죠. 네, 그게 제가 어떤 거죠? 네. 경제 때문에 다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렇죠. 이게 경제 네.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사설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시각들도 많았는데 네. 그거를 뒤집는. 항상 경제는 트럼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 미국 언론사와 또 다른 나라 언론사의 시각 차이를 좀 볼 수 있는 건 재밌는 건데요. 외신 중에 경제지 하면 생각나는 거 어디 있으세요? 뭐 블룸버그,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는 미국에 소속된 미국의 신문사예요. 네.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에서 나온 영국 신문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확실히 뷰의 차이가 정말요? 다릅니다. 왜 그렇죠? 영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고 뷰에 대한 이코노미스트들도 다르니까요. 조금 더 보수적일 수도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비판적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요 칼럼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요거는 자 오피니언 프리 런치라는 이제 사설 중에 코너인데요. 이 마틴 샌브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Why Kamala Harris will win? 왜 카멀라 해리스가 이기느냐? 그러니까 제목 되게 적나라하네요. 네, because it's still the economic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바보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자 제가 뉴스포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뉴스포터에 좀 자세히 요 이제 칼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네. 근데 페이스북에서도 뉴스포터를 볼 수 있어요? 네, 기자님? 저는 뉴스포터는 네이버 프리미엄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 페이스북가 찐이에요. 원래 먼저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설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드립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는 사실은 이 해리스가 오히려 경제 문제 때문에 이길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노동 지표가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거는 허리케인 영향 때문이지 뭐가 바이든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기상 악화 때문에 어떤 태풍이나 그런 게 있으면 확 근로에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휘발유 가격도 지금 사실 배럴당 70불, 60불대로 많이 안정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스pen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스pen딩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년 전보다 오히려 미국의 이코노미는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반증됐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따라잡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리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분은 그 컬럼의 노점이었어요. 신선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카멀라 해리스가 아주 가뿐히 이길 거라 생각해. 정말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한국 기자들도 되게 이 기사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경제부 기자들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기사화 해봐라 언론사에 좀 재밌어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여론조사를 맹신하지 않아요. 여론조사에 대한 사실 신뢰도가 거의 없어요. 아예 대놓고 저는 여론조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중독처럼 매력적이지만 우리는 여론조사가 더 이상 맞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예측 모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 이미 2022년 그다음에 2016년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이후에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볼 수 있지만 이게 개선됐다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를 너무 맹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맞는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여론조사 엎드락뒤치락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샤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뒀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증거를 있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트럼프를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한대요. 응답을 훨씬 많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러니까 샤이 해리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샤이 해리스.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계속 만약에 너무 트럼프가 페이버고 그다음에 해리스의 페이버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들을 항상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여기 칼럼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 10년간 트럼프를 지켜본 사람들이 아무리 트럼프를 좀 지지하고 싶다가도 반감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보수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5년은 힘들다고 했는데 또 5년은 더 힘들다. 이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고 네. 점점 해리스 쪽으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도 붙어서 네. 우리는 이번에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부시 딸도 이번에 커밍아웃 하지 않았나요?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트럼프는 네. 민주주의의 해악이다. 이렇게 네. 접근하고 있는 아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떤 보수성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나 매체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텍스트를 접하기 어려운 층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민주주의 해악이고 기소가 34개가 됐어도 네. 그럼에도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굉장히 네. 저는 아직 설득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그때 신 기자님이 미국에서 친구를 또 소개해 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밥 먹었죠. 하버드 다니는 네. 두 분과 두 분인데 네. 그분은 백인 이제, 남성이에요. 그렇죠. 그 백인 남성인데 그분은 이제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고 교육을 받고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해리스를 많이 지지를 하는데 자기 그 시골에 있는 그 부모님이나 그쪽 분들은 전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했어. 네, 근데 그쵸? 그분들의 특징은 접하는 매체들이 폭스뉴스나 접하는 매체들 자체가 어떤 트럼프 보수 성향의 그런 매체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필터 버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필터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뭐 그분들의 권리니까요. 네. 누구를 지지하든 국민의 어떤 표현도 있고 또 네. 권리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기사를 가져오셨네요. 아, 네네. 이것도 역시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방금 전에는 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비유를 가진 그 영국 평론가의 입장에서 네. 왜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해리스가 이길 찬스를 갖고 가고 있다라는 해리스의 긍정적인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해리스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한테는 뭐 해리스가 좀 더 이것도 영국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해. 영국 사람들은 해리스가 되게 원하나 봐 살짝. 아니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우리가 내용이 어느 정도 러지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왜 여론조사적으로 왜 예측 모델적으로 그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를 이코노미스트에서 또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경합주들의 여기서 아까 이코노미스트가 예측한 최신 그 모델링을 다시 보면요. 네. 270대 268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거의 동률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률이라고. 네. 근데 여기서 이코노미스트가 주목을 했던 지점은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이에요. 네. 그래서 미시간 여기 그 29일에서 30일 이 차이 있잖아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도
이전과 이후 올라오고 있고요. 네바다도 올라왔고요. 펜실베니아도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합주들에서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양상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그래서 조금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며칠 안에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네.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번에 네. 그쵸? 근데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정말요? 우리나라도 네. 그렇잖아요. 사전 네, 투표율이 네. 높으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다. 이제 그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그 여론조사 6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거의 동점이다. 동점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는데 그 중에 방금 직전에 여론조사를 발표한 회사, 특히 아틀라스 인텔, 그리고 퀀타스, 트라팔가 등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보통 우호적으로 결과가 나왔던 여론조사들이래요. 네. 약간 이제 트럼프한테 페이버를 주는 그런 여론조사 그런 기관이 여론조사들이 있다. 그 6개 중에 그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그런 기관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0.5포인트 정도 가중치를 해리스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해리스가 다시 뒤졌다가 다시 동점이 됐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여전히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작지만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각각 269개의 선거인단 표를 얻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점이 되면 하원이 아마 그 트럼프의 선호되는 그 결정을 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그 윤희님과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하원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정말 두 후보가 완전히 동점으로 선거인단을 가져야 확률이 되면 아주 미세하죠. 되게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 해리스가 이길 시뮬레이션 같은 건 해리스가 만약에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가져가야만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정도. 맞습니다.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결과 다음날 나오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밤샌다고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윤곽은 나올 수 있지만, 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워낙 큰 땅이고, 네. 이게 우편 투표 같은 것도 다 거기까지 배달하고, 네. 모으고, 카운트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요. 네. 주마다 또 개표하는 룰도 달라. 어떤 데는 손으로 하고, 어떤 데는 기계로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그래도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한번 띄워봤더니 When to expect a result in each state on election night and beyond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도 꽤 빠르다. 그리고 뉴 룰이 있다고 하고요. 펜실베니아는 조금 더 롱걸데이 일렉션 나이트구나. 네, 그러니까 그날 밤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시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에 빨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스콘신은 Wednesday 정도. 그러니까 그날 수요일날 끝날 것이다. Finish both counting. 위스콘신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리조나는 could take days, 네바다 could take days. 이 두 개는 굉장히 느리게 가는데 이 펜실베니아가 어쨌든 중요한데 이제 날 밤 선거의 밤을 넘길 수 있다고 하니 그 다음 날이나 뭐 이제 며칠 후에 나오겠죠. 근데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면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그래도 그 주 안에는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주 안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음 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정은 사실은 이게 그 주 안에 나올지 그 다음 주 넘어갈지 모른다.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가 좋긴 좋아요. 뭐 하나 하려면 미국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 우위에 그렇죠. 네바다, 애리조나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우위가 있고 정말 접전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게 나온다고 하니까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는요. 가장 이제 변수가 되는 주 중에 네바다가 좀 며칠 걸리는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이 지금 11월 2일,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대선 3일 전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 멤버십 구독 지금 한 분이 더 해주셔서 27명. 네. 저희 이제 100분 채워야 되는데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컨텐츠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지금 들어가셔서 이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도 요즘 안 돼. 요즘 커피가 4,000원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민 신혜리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